오늘도 아내는 나를 모르는 눈으로 쳐다봤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말이다.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그녀가 했던 그 약속을.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약속을. 그때 22살이던 남편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곤 했었는데, 공대생이었지만 문학 서적을 즐겨 읽는 조금 특별한 청년이었다. 어느 봄날 도서관 계단에 앉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읽고 있을 때였는데, 같은 책을 든 여학생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그 여학생은 국문과 3학년이었는데, 똑똑하고 당차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고, 남편은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운명을 느꼈다고 나중에 고백하곤 했었지. 책을 건네주며 나눈 짧은 대화가 둘의 첫 만남이었다. 일주일 후 남편은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다방 한 잔을 제안했었는데, 명동의 작은 다방, 희미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공대생이 문학책을 읽는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숫자와 공식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대답했었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던 아내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럼 제 마음도 공식으로 풀 수 있느냐고. 남편의 대답은 평생 연구해봐야 알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두 사람의 달콤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매주 만나서 책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미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쌓여갔는데, 아내는 남편의 진지함과 따뜻함에 끌렸고, 남편은 아내의 똑똑함과 당당함에 매료되어 갔다. 젊은 두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지. 1974년 겨울, 대학 4학년이던 남편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는데,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첫눈이 내리는 날을 기다렸다. 그날따라 유난히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남편은 주머니 속 작은 반지를 만지작거렸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산 그리 비싸지 않은 반지였지만 그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돌담길을 걷다가 남편은 갑자기 멈춰 섰는데,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전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약속을 하겠다고 대답했지. 첫눈이 내리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두 사람의 평생 약속이 시작되었다. 1975년 3월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는데, 양가 가족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제였다. 작은 교회에서 면사포를 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짓던 그 순간을 남편은 평생 가슴에 새겨두었지. 그들의 첫 보금자리는 신림동의 작은 원룸이었는데, 부엌과 방이 하나로 연결된 12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궁전이 될 수 있었다. 오래된 벽지를 직접 바꾸고 작은 가구들을 하나하나 장만해가며 불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갔지. 아내는 그때부터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었는데, 소소한 일상부터 남편의 작은 습관들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두고 싶은 마음이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세월이 흘러 1985년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에서 과장이 되었고, 아내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되었는데,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만의 생활이 충분히 행복했다. 저녁이면 거실에서 아내가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고, 남편이 설계 도면을 그리는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일상이 반복되었지.
그들은 매년 작은 여행을 떠나곤 했었는데, 크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함께 보는 풍경, 함께 먹는 음식, 함께 찍은 사진들이 쌓여가며 불만의 추억 앨범이 두꺼워져 갔다. 1995년 20년의 결혼 생활을 맞이한 두 사람. 아내는 여전히 매일 일기를 썼고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처음 만난 날처럼 바라보곤 했었지. 그들에게는 시간이 특별한 의미였는데 함께 보낸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고 앞으로 함께할 모든 날들이 약속이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2018년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할 줄은. 2018년 3월 결혼 43년 차를 맞은 어느 봄날이었다. 65세가 된 남편은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64세인 아내는 여전히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현관 신발장 위에서 열쇠를 뒤적이는 아내의 모습이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다. 평소 같으면 가방에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말이다. 그 순간 남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겼다. 누구나 깜빡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는데 며칠 후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는 일이 있었고 일주일 뒤에는 마트에서 같은 물건을 2개씩 사오기 시작했다. 아내 본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 2018년 4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들어온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지.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가 다니는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고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글들이 나왔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불안감은 커져갔다. 그 후 몇 주 동안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평생 해온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갑자기 까먹는다거나 손자 이름을 헷갈린다거나 아내 본인이 가장 당황스러워했다. 5월 어느 날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마트에 갔던 아내가 3시간 뒤에 집에 왔는데 마트는 집에서 5분 거리였다. 2018년 5월 말 남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을 보고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 순간 남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43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모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는데 다행히 10초 정도 후에 아내가 정신을 차렸지만 남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아내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졌던 그 순간을. 그날부터 남편은 아내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TV를 보다가 갑자기 멍하니 있거나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일들이 더 자주 생겼다. 하지만 남편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아내도 알고 있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2018년 6월 15일 남편과 아내는 손을 꼭 잡고 대학병원 신경과에 앉아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다. MRI, 혈액 검사, 인지능력 검사.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결과만 남았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30년 경력의 신경과 의사였지만 이런 소식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어려웠을 것이다.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내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치매라는 단어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43년 전 덕수궁 돌담길에서 했던 약속이 떠올랐다. 평생 너만 사랑하겠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병원에서 나오는 길,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병원 주차장에서 아내가 미안하다고,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지. 남편도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하는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아내는 자신이 의식이 있을 때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아내는 더 열심히 일기를 썼다. 매일매일 남편과의 추억을, 고마운 마음을, 사랑한다는 말을 기록해뒀다. 언젠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릴 날을 위해서. 2018년 6월 말, 남편과 아내는 두 자녀를 불러서 엄마의 상황을 알렸다. 큰아들은 40살로 의사였고, 딸은 37살로 회계사였다. 평소 효성이 깊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날은 조용히 끝났지만, 일주일 후 아이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다. 아들이 인터넷으로 치매에 대해 공부를 해온 것 같았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진 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이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 2018년 7월 여름이 시작되면서 아내의 증상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밤낮이 바뀌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갑자기 나가려고 하는 일이 생길다. 밤 2시 남편은 아내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에 깼다. 급하게 뛰어나가 보니 아내가 외출복을 입고 서 있었다.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었다. 남편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낮에도 피곤해 지쳐 있었다. 체중이 5kg나 빠졌지. 더 힘든 건 아내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평생 온화했던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남편을 의심하는 일이 생겼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남편도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딸이 아빠를 만나러 왔을 때 남편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요양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 정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2018년 8월 어느 아침, 평소와 달리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만에 보는 맑은 눈빛이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부엌으로 갔다. 아내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을,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모든 것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날 오후 아내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자신이 완전히 기억을 잃었을 때 남편이 읽어달라고.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모자라봐도 화내지 마세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테니까. 2019년 1월 아내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남편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남편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열어봤다. 그 편지를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남편은 충격에 빠졌다. 여보, 사실 나에게는 당신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1995년 건강검진에서 유전성 치매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60세 이후에 발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걱정할까봐. 남편의 손이 떨렸다. 아내가 24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매일 일기를 썼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어뒀던 것이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언젠가 내가 당신을 잊을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사랑했어요. 매 순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고요. 당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했을 때의 모습을. 남편은 울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혼자서 견뎌냈는지를 알 수 있었다. 2019년 봄부터 남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아내가 밤새 잠들지 못하고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잠들면 그때서야 남편도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다. 아침 7시 아내를 깨워서 화장실에 데려가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혼자 할 수 있었지만 점점 도움이 필요해졌다. 매일 아침 자신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아내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숟가락 사용법을 잊어버린 아내를 위해 남편이 직접 떠먹여줘야 했다. 한 숟가락 먹이는데 10분씩 걸리는 날도 있었다. 같은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다. 목욕을 시키는 일은 더 어려웠다. 처음에는 혼자 들어가시라고 했지만 어느 날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아서 들어가 보니 아내가 벗은 옷을 다시 입고 앉아 있었다. 43년 부부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몸을 씻겨주며 눈물을 흘렸다. 아름답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으로. 밤이 가장 힘들었다.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며 소리를 지르는 일이 반복되었다. 2019년 6월 어느 오후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다. 남편은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다. 3개월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다. 아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그 맑은 순간은 30분 정도 지속되었다. 남편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내와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첫 만남, 프러포즈, 신혼 시절. 아내도 다 기억하고 있었다. 30분 후 아내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다. 그리고 남편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 30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내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그런 기적의 순간들이 가끔씩 찾아왔다.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2달에 한 번. 갑자기 아내가 맑아지며 남편을 알아보는 순간들이. 어느 날은 남편이 감기에 걸려 아픈 날이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누워있는 것도 이상하게 여겼을 텐데, 그날은 달랐다. 그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죽을 끓여줬다. 서툴렀지만
43년 전 신혼 시절처럼 정성스럽게 남편은 그 죽을 먹으며 울었다. 2020년 봄, 아내는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거나 의자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는 날들이 늘어났다. 남편이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아내 옆에 앉아서 예전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다. 그때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다. 몇 달 만에 보는 반응이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남편의 이름이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것이 아내가 한 마지막 온전한 말이었다. 다음 날부터 아내는 다시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을 알아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다. 아내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 2020년 12월 15일 새벽, 평소와 다르게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남편은 잠에서 깨어 아내를 살펴봤다. 얼굴이 창백하고 열이 심하게 났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폐렴이 온 상태였고 아내의 몸은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었다. 아들과 딸이 급히 달려왔다. 병실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아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고 가족들은 그 주변에 앉아 있었다. 아내의 눈이 살짝 떠졌다. 흐릿했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43년 전 덕수궁 돌담길에서 잡았던 그 손을. 처음 프러포즈할 때처럼 떨리는 손을. 아내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2020년 12월 15일 오전 6시 23분,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떠났다. 남편은 울지 않았다. 대신 아내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했다. 43년간 지켜온 약속을 완성하는 키스였다. 2021년 1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남편은 혼자서 아내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43년간 입었던 옷들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었지. 아내가 자주 입던 카디건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봉투가 나왔다. 겉봉에는 남편에게 내가 떠난 후에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열어본 남편. 그 안에는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43년 전 덕수궁에서 했던 약속, 정말로 지켜줘서 고마워요. 내가 당신을 잊었을 때도 당신이 나를 기억해 줬으니까. 내가 당신을 몰라봤을 때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이제 당신도 행복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다시 20살이 되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남편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2021년 6월, 남편은 지역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내가 겪었던 일들을 다른 가족들과 나누고 싶었다. 모임에 온 다른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60대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날부터 남편은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어느 날은 50대 남성이 찾아와서 말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아내가 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2021년 12월 아내의 일주기를 앞두고 남편은 특별한 일을 시작했다. 아내가 평생 써온 일기와 사진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우리들의 이야기,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43년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지. 아내의 일기를 하나하나 읽어보며 남편은 몰랐던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1995년 치매 위험 진단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려 했던 마음들. 마지막 페이지에 남편은 이렇게 썼다. 아내야,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다음 생에서도 당신을 찾을게. 2022년 3월 덕수궁 돌담길. 47년 전 프러포즈했던 그 자리에 남편이 서 있었다. 손에는 아내의 사진과 작은 꽃다발을 들고 봄바람이 벗고 잎을 흩날렸다. 47년 전 그날처럼 남편은 미소를 지었다. 어딘가에서 아내가 웃고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돌담길을 걸어갔다. 남편은 그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천천히 걸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내가 남긴 사랑이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으니까.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약속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했다. 47년 전 이 길에서 시작된 약속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 영원히.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들이 숨어 있다.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조건 없는 사랑들이. 그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시길.